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최종 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1등 예상 금액은 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행운을 노려보고자 평소보다 구매 금액도 많이 올려서 구매를 하실 거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 회차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려고 어제 라이브도 진행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채널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많이 해봤죠. 근데 보통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경기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제는 유독 좀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어제 저녁 라이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라이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느라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서 그런지 굉장히 평소보다 텐션이 높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경기별로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브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많은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배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경기력적인 측면 말고 배당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조금은 제 생각이랑 틀어지는 경기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적인 부분과 경기력적인 부분을 최대한 포함을 해서 구매를 할 예정이고, 2월판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지난 회차처럼 지우개 찬스를 쓰더라도 단통이나 뭐 투픽으로 간다면 승무패 중에 어떤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어떤 사이트, 어떤 전문가, 조상님께 물어봐도 14경기를 다 맞추기란 어렵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서 이 경기는 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경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픽만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생각으로 뼈대를 세워 놓으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대표팀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진짜 매주 최종 픽 몇 개를 적중하든 참 열심히 한다, 고생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액 상관없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 14경기에 대해서도 다 보시고 좋은 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억 판이 될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자, 우선 잉글랜드가 초호화 군단임에도 불구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 결과들은 좀 처참했습니다. 헝가리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1대 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사실상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는 1군 같은 1.5군을 선발로 내보낸 느낌이 강했었고, 패배를 기록하면서 '야, 이거 좋됐다.' 싶으니까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진짜 1 군을 선발로 내보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그 경기들이 다 무슨 경기였다? 그렇죠. 원정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로 돌아와서 잉글랜드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탈리아가 최근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프리미어 리거들로 라인업이 탄탄한 잉글랜드가 홈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맞대결 전적에서 지금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빗장 수비라는 이런 별명이 없어진 현재 이탈리아의 무승부까지는 좀 오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잉글랜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헝가리 대 독일. 자, 헝가리가 잉글랜드를 잡으면서 이변을 일으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상 페널티킥으로 1대0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고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헝가리의 1득점이 이탈리아의 만치니 선수의 자책골이었죠. 그렇게 볼 때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필드골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헝가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을 상대로 이변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인 유로에서 독일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헝가리인데 그때 당시에 골을 기록했던 세페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헝가리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를 상대로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독일이긴 하지만 항상 한 골은 기록했었다라는 점을 볼 때 헝가리를 상대로는 1득점 이상은 무난하게 득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헝가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네덜란드 대 폴란드. 자, 이 경기는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 단통 승으로 가고 이변이 나온다면 그냥 3회 2월 되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기본적으로 폴란드의 경우는 공격 시에 항상 야, 레반도프스키 어딨어? 측면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어딨어? 수비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어딨어? 골키퍼도 레반도프스키 어딨어? 죄다 레반도프스키만 찾고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막혔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벨기에를 상대로 1대4 대승을 기록을 했고 웨일즈를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했는데 라이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벨기에를 상대로 1대4로 개털고 난 뒤에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힘을 많이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리도 가져왔고 체력적으로도 이득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홈으로 와서 충분히 폴란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틀리면 2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네덜란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웨일즈 대 벨기에. 자, 일단 웨일즈의 경기력의 기복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팀인데 문제는 벨기에의 경기력이 기복이 굉장히 심해 보입니다. 네덜란드를 상대로 대패를 했다가 폴란드를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기록을 했는데 선수 라인업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웨일즈가 벨기에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에는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4년 만에 월드컵을 진출한 웨일즈이기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의 경우는 조금은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나 싶고 현재 2연패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의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웨일즈의 승까지는 보기 힘들다. 무승부 정도만 해도 웨일즈가 잘했다 정도로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일즈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북아일랜드 대 키프로스. 자, 이 경기는 뭐 이변이 없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에서 제가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 홈과 원정이 뒤바뀐 경기에서는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북아일랜드가 2연속 원정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키프로스는 여전히 네이션스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인 만큼 득점에 대한 기대도 들지 않고 특히 이번 경기 키프로스가 원정이라는 점을 볼 때 원정에서 실점을 더 많이 하는 키프로스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 없이 북아일랜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노르웨이 대 스웨덴. 자, 이 경기 지금 노르웨이 승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르웨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마무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홀란드 선수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이지 경기력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생각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홀란드 선수가 일단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을 했다는 것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슬로베니아의 미아 블라치치 선수가 후반 60분경에 퇴장을 당하면서 노르웨이 홈에서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저는 그렇게 볼 때 스웨덴이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상 주중에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노르웨이가 무승부 이변이 터졌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둬줬으면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주중에 무승부 이변이 터져버려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잡지 않고 노르웨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9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출현 중이라는 점, 현재 승무패 6회차 동안 9번 경기에서 계속 정배당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패턴적으로도 이변이 나을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노르웨이의 홀란드를 믿고 주중에 이변도 떴으니 이번 경기는 그냥 노르웨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조지아 대 불가리아. 자, 지금 뭐 조지아는 여기저기 다 두들겨 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지브롤터를 상대로 4대 0을 시작으로 불가리아를 상대로 2대 5 대승,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도 0대 3 대승을 기록을 했죠. 공격력만큼은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지아이고 불가리아는 지금 지브롤터를 상대로도 1대 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비길 때 필드골을 먹혔던 건 아니고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가 지브롤터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페널티킥을 내준 것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건 뭐 조지아 승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승부 정도 이변을 생각해 볼까 했는데 조지아는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체력 안배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지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스페인 대 체코. 자, 이 경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체코가 홈에서만큼은 뭔가 운도 좋았고 스페인 수비진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2대 2라는 무승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스페인 홈 경기에서만큼은 체코가 확실하게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이번 체코와의 2대 2 무승부를 제외하면 스페인이 3승으로 압도적인 맞대결 결과를 기록 중이었고 지난번 경기 결과도 무승부이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 스페인이 확실하게 압도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스페인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 없이 스페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그리스 대 코소보. 자, 우선 1차전에서 코소보가 홈에서 그리스에 0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코소보의 퇴장도 있긴 했었지만 그 전에 골을 기록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퇴장으로 인한 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홈과 원정이 바뀌어서 그리스가 홈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욱더 그리스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코소보의 경우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스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소보가 바로 전 경기 북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골이 없던 원정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두 골이나 실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홈팀인 그리스의 경우는 2연속 원정 경기에서 1득점씩을 기록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고 홈으로 돌아와 키프로스를 상대로 3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홈에서는 확실히 득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와 코소보의 상대 전적을 볼 때도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그리스가 홈일 때에는 그리스가 엄청난 슈팅 숫자를 보여주는 그리스였기 때문에 키프로스를 상대로 골대에 대한 0점이 맞춰진 그리스가 충분히 코소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서 9경기를 말씀을 드렸고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매하는 14경기 최종 픽 이미지와 함께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